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위치한 어느 회의실. 두 남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내 대화를 나누던 한 여성은 머리를 부여잡기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대체 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의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알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영양사가 된 이유는 정말 특별한데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줄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먹는 모습을 보면 큰 힘과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싶어서 영양사의 길을 택하게 됐답니다. 사실 영양사가 되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실습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제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의 영양사로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파리올림픽 영양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양사로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답니다. 제가 짠 식단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먹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원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영양사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한켠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을 잃기도 했고 밤새 준비하느라 지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파리올림픽의 영양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수적인 교육도 받고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도 공부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책을 보고 식단을 짜고 칼로리를 계산하느라 정신없었어요. 하지만 준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체격도 크고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의 식단보다 더 고단백 식단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침을 따르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훨씬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여러 번 확인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보는 그대로에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상부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는 건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아 결국 식품 책임자에게까지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번 대회 메뉴의 약 30%는 반드시 식물성 식품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저탄소 정책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탄소도 저탄소지만 이번 올림픽의 주된 목표는 선수들의 최상 컨디션 유지가 아니냐면서 선수들의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영양학적으로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식품 책임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미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인 특유의 너스레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어이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상 파리올림픽의 실제 식단을 짜려고 보니 메뉴의 30%가 아니라 거의 80% 정도 되는 음식들이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되고 있더라고요. 고기는 없냐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선수들에게 이런 식단을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할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식품 책임자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30%가 아니라 못해도 80% 정도는 식물성 식단인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수들은 워낙 먹는 양이 많아서 저 정도의 식물성 식단으로 늘려야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은 생각하지 않고 탄소 감축에만 신경 쓰는 게 맞는 건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인 프렌치 프라이라도 메뉴에 넣으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칼로리라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선수들한테 욕먹기 딱 좋다 싶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식품 책임자의 대답을 듣고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렌치 프라이를 튀기는 기름조차도 너무 많이 들어가 저탄소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튀김기계도 이제 와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프렌치 프라이 하나 못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음식도 제공하지 못한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식품 책임자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의 이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진해서 나가도 좋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진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는 제가 정말 절실하게 바래왔던 자리였거든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회하고자 밤낮으로 고심해서 식단을 짰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찾아보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올림픽 개막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제 동생 클로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어요. 친구와 함께 개막식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언니가 티켓을 좀 구해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티켓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개막식 티켓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지인을 통해 어렵게 개막식 티켓을 구했고 클로에에게 전해줄 수 있었답니다. 티켓을 건네주는 순간 클로에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매일 싸우느라 정신없는 자매였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너무 바빠서 동생에게 신경도 못 썼는데 이렇게라도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클로에가 이렇게나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막식을 본다는 거 이외에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클로에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의 케이팝을 통해 푹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맨날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한국 선수단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답니다. 클로에의 방은 온통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클로에에게 오랜만에 언니 노릇을 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뿌듯했답니다. 물론 저도 클로에와 함께 개막식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식단을 준비하느라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을 위해 영양가 있으면서도 저탄소 정책에 맞는 식단을 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사실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정작 올림픽의 흥분과 설렘은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밖에서 시끄러운 폭죽 소리들과 공연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밖에서 모두가 즐기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저도 같이 즐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올림픽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녹화되어 있는 개막식 영상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에 집중했어요. 때로는 피곤해서 눈이 감기려고 해도 커피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겨우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개막식을 구경한 클로에와 연락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클로에가 얼마나 신났을지 상상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클로에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클로에는 전화를 받자마자 굉장히 씩씩대면서 화가 난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답니다. 그토록 원하던 개막식 티켓까지 구해다 줬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끌로에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봤어요. 끌로에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가 조금씩 왔는데 갈수록 폭우에 가깝게 내렸대요. 그래서 생강 특유의 똥물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끌로의 말로는 그건 어찌저찌 참을 수 있었대요. 솔직히 날씨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끌로에가 완전히 폭발해버린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더군요. 장내 아나운서들이 각 나라들의 선수단들이 타고 있는 배들이 입장할 때 그 나라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팀이 입장할 때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소개해버렸다는 거예요. 끌로에는 이 부분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대요. 끌로의 말에 따르면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환호하다가 얼음이 된 듯한 모습이었대요. 같이 간 친구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경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파리올림픽은 분명히 평등을 추구하는 올림픽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개막식을 보다가 방송사고가 아닌가 하면서 두 눈을 의심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란제리를 입고 춤추는 남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끌로에와 친구는 왜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개막식에 저런 흉측한 장면을 넣는 건지 같은 프랑스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하지만 끌로에는 파리올림픽이 평등을 지향한다고 워낙 광고를 해댔기 때문에 보기는 싫었지만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할 때 한국을 북한으로 얘기한 것도 모자라 소수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나라들의 경우 조그만 요트 같은 걸 타고 입장을 시켰대요. 끌로에는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은 배에 태운 거면 몰라도 미국이나 중국같이 선수단의 규모가 큰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형배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을 시켰다면서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이 정도면 인종차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끌로의 말에 따르면 파리올림픽이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끌로의 말을 들으면서 분명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괜히 끌로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인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끌로의 말에 따르면 철의 여인이 말을 타고 오륜기를 전달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륜기를 거꾸로 매달아 버렸대요. 정말 믿기 힘든 실수였습니다. 솔직히 깃발 하나 제대로 다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런 곳에서 실수를 하는 걸까요? 끌로에는 다른 나라들의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엄청난 장관을 구경하게 될 줄 알고 기대한 채로 친구와 함께 신나게 구경하러 갔는데 머릿속에 남은 기억은 한국의 엄청난 실수를 했던 장면과 프랑스 사람이 봐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기괴한 연출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끌로에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장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셀린 디온이 에펠탑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끌로에는 제게 셀린 디온이 정말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올림픽 개막식을 멱살 잡고 이끈 수준이었다면서 셀린 디온도 없었다면 정말 건질 거 하나 없는 올림픽 개막식이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끌로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다른 의미로 잊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끌로에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더라고요. 언니 잘못이 아닌데 뭐가 미안하냐고, 괜찮다고, 그래도 덕분에 개막식 구경 잘했다고 말하면서 통화를 끊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끌로에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실망만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파리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한 소리씩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개막식까지도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낭만의 도시로 유명한 파리에서 진행하는 올림픽인 만큼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좋은 올림픽이었다고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국민인 끌로에가 저 정도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개막식을 봤을까 싶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개막식 다음 날부터는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기 시작할 텐데 과연 선수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됐어요. 밤새 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영양은 충분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고 구내식당이 점심 한 끼로 20유로라서 싼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눈을 반짝이면서 당근구이에 달려들길래 선수들이 당근을 아주 좋아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어떤 한 선수가 당근구이를 하나 집더니 연어구이가 아니었냐면서 실망한 표정으로 집었던 당근구이를 거의 던지다시피 내려놓더군요. 저 멀리서 다른 선수가 당근구이를 집던 선수를 부르면서 여기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당근구이를 집던 선수는 그거 스테이크가 아니라 가지구이라면서 이번 선수촌 구내식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투정 부리기 시작했어요. 20유로나 받아놓고 풀떼기나 먹고 돌아가라는 거 아니냐면서 화가 난다며 씩씩대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기 식단 위주로 먹던 선수들이 이번 식단을 보면 많이 실망할 거를 예상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앞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더 우겨서 고기 메뉴를 좀 더 추가해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할 걸 하는 후회도 들었답니다. 그렇게 식당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뭘 먹으라고 이렇게 준비한 거냐고 불만을 내뱉더니 이제는 식당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메뉴 앞에 선수들이 빽빽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식단이 말이 되냐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풀조가리만 줄 수 있냐면서 저랑 다른 영양사들에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프렌치 프라이 하나 없다면서 정말 실망이라는 얘기만 오가는 와중에 저는 너무나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선수들이 외부에서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교통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혹시나 나갔다가 치안이 안 좋아서 누군가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국가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피해를 끼치는 거니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마음은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는 선수들이 웃으면서 먹어줄 표정들을 상상하면서 이 식단들을 준비한 거였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면서 또 선수들이 왜 그러는진 알겠고 참 다양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하는 서운함도 들었답니다. 식당에서 메뉴들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면서 선수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선수는 지금 내 등치에 골판지 침대 크기가 맞는 거냐면서 이런 선수촌이라면 건강하게 관리해서 왔다가 병나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파리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욕먹던 골판지 침대들을 다시 들여와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선수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파리 일교차가 심해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을 정도로 덥지만 밤에 20도까지 떨어져서 컨디션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방이 너무 좁아서 캐리어를 펼칠 공간도 없는데 이게 맞는 거냐면서 불평불만을 내놓는 선수들도 꽤 많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정말 답답했답니다. 선수촌 다음으로 선수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건 바로 셔틀버스였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국가별 팀별로 분배된 전세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진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버스에서는 저탄소 정책 때문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는 게 중요하지 저탄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심지어 창문 밖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창문도 테이프로 막아놔 아예 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버스에 빈자리 하나 없이 꽉꽉 채워서 이동하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거의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던데 식단도 부실한데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수 한 명이 멀미를 하다가 버스에서 실신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저도 주최 측이긴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은 정말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렇게 선수들을 대하면 오히려 선수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택시를 타면 20분 만에 도착할 거리를 셔틀버스 타고 돌아서 이동하느라 거의 왕복 3시간이나 걸리고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니 선수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지경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군요. 선수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어이없었던 건 버스기사들이 길을 헷갈려 해서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빙빙 돌거나 좁은 골목에서 버스를 긁어버리는 바람에 이동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선수들의 컨디션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구내 식당에서는 선수들의 친목 다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파리올림픽 정말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냐는 불만 가득한 말들로만 가득 찰 뿐이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식당에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식당 내에서는 한국 얘기만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얘기야 끌로에한테 귀에 딱지 않게 듣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 이번에 끌로에가 얘기해줬듯이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거니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무슨 도시락 얘기가 나오더군요. 먹는 걸 담당하는 영양사인 만큼 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선수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한국에 대해 어떤 얘기인지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저는 동생과 전화를 했는데 끌로에가 신난 듯이 저한테 한국 얘기를 전달했어요. 아까 구내식당에서 들리던 도시락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것 같더군요. 끌로에는 저에게 파리 외곽에 위치한 퐁텐블로의 프랑스 국가방위 스포츠센터에는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 캠프 식당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한국의 진천이라는 곳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데 그곳에 조리실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덧붙여줬습니다. 저는 끌로에에게 어떻게 그렇게 한국 스포츠에 대해서 잘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단순히 케이팝만 관심 있는 줄 알았거든요. 끌로에는 이번 올림픽에 당연히 한국도 참가하는데 이 정도 정보는 기본 아니냐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대표팀 식단이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져서 뉴스에서 하루 종일 나오는 바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끌로에가 그곳에서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신선한 고기 반찬들과 밥이 가지런히 상자에 담겨져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식 도시락들이 몇 끼니마다 880km나 떨어진 선수촌으로 배달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수촌 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자기 음식과 바꿔 먹자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 있죠. 이어서 끌로에는 저한테 도대체 이번에 파리올림픽 구내식당에서 식단이 어떻기에 한국 도시락이 이렇게까지 난리냐면서 자기야, 물론 한국이 더 유명해져서 좋긴 한데 언니 지금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끌로에는 걱정스레 물어봐 준 것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파리올림픽 식단을 짜는 영양사가 되었을 때 끝도 없는 자부심이 느껴진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거든요. 괜히 파리올림픽이 망하는데 일조한 기분도 들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겠다고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끌로에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해댈 때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부러움이었어요. 저도 선수들을 생각해서 선수들이 만족하는 식단을 내놓고 싶어서 지원한 것이었는데 원하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한 달 이상 가량 여기서 버텨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 지경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올림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신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